바람난 배우자들은요, 스스로 바람을 끊어내지 못해요. 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한 중독이라서 한 번 바람나면 본인 아내, 남편은 물론이고 애도 버리고 나가는 게 바람이거든요. 근데 등신같이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말을 또 믿어버렸어요. 이런 제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이후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전편 내 아내가 바람났다 편에 이어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외도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그렇지만 저 또한 외도 초반 대응이 아주 미흡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와이프가 바람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내 두 눈으로 불륜의 증거를 봐놓고도 믿고 싶지 않음이 저의 뇌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전편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블랙박스 복원을 통해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봐놓고도 속마음은 설마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바보같이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말을 믿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말 아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여태까지 12년을 부부로 살아오면서 우리 부부는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아내의 말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했고 출근을 해서도 온통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정리했을까?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지? 나는 퇴근해서 아내한테 어떻게 대해야지? 이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하루를 집중하기 힘들었죠. 퇴근해서는 그 조바심이 극에 달했어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아내 핸드폰을 보고 싶은데 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그게 어려워 말도 잘 못 꺼냈고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일상에서 물어볼 수 있는 말인데도 그런 말 건네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그때는 왜 그랬나 몰라요. 자꾸 아내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실 속마음은 대화를 가장한 그놈하고 이제 끝난 거지? 라는 것을 묻고 싶었나 봐요. 그만큼 불안했나 봐요. 막상 어렵게 대화를 하면 그 끝은 항상 좋지 않았어요. 싫어.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나 못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종결되었어요. 저는 제 궁금증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게 제가 원하는 아내의 대답을 못 들은 채 며칠씩 흘러갔죠. 며칠 반성하는 듯 아닌 듯 이런 태도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숨 막힌다. 이럴 거면 이혼해 라는 말이 아내의 입에서 나왔죠. 청천벽력 같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 조바심은 극에 달했고 갑과 을이 바뀌어 버렸어요.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 제가 아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초반에는 제가 원할 때 마지못해 보여줬어요. 처음 본 아내의 핸드폰은 초기화를 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불륜의 증거가 담겨있는 핸드폰을 초기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을 한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마저 반성하는 듯한 행동 또한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정확히 2주일 가더군요. 그 시점부터 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후 두 번째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아내의 지독한 가스라이팅과 이혼 요구가 시작됐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울 만큼 눈만 마주치면 이혼하자를 달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회피하기 바빴고 협의 이혼 서류를 내밀며 이혼을 강요당했죠. 감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아직 안 끝났구나. 그 뒤로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한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당시만 해도 상간자 소송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아내와 한 공간에 있는 집에서는 상간자 소송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없는 처지였고 출근해서야 겨우 상간자 소송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었어요. 법에 대해 일자 무식이던 그 시절엔 유튜브에서 말하는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퇴근해서는 아내를 피해 도망다니고 출근해서는 상간자 소송을 검색하면서 이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하며 제가 알게 된 것은 첫째, 내 아내가 유부녀임을 이미 알고도 만난 증거. 둘째, 구체적인 애정 행각 행위.
이 두 가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전편에서 이야기했지만 블랙박스 복원을 통해서 상간소 핵심 증거인 첫째, 내 아내가 유부녀임을 이미 알고도 만난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구체적인 애정행각 행위 증거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상간남은 저희 집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삽니다. 바로 아내 친정 쪽 동창생이었죠. 구체적인 애정행각 행위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외박을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망설였죠. 내가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불륜짓을 하라고 보내줘야 하는가? 가지 말라고 잡아야 하는가? 내가 상간 소송을 위해 아내를 팔아먹는 건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 사이 아내의 폐악질은 극에 달했어요. 이혼이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태어났냐? 네 애비랑 같이 죽어버리지 왜 사냐? 18새끼, 냄새나는 새끼 등등 병신 새끼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할 만큼의 욕설이었고 부모 욕설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욕설을 참지 못해 아이들 방으로 피신하면 아이 방까지 쫓아와서 11살, 7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각한 욕설과 협의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제발 그만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아이들이 본다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병신같이 울먹이며 사정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들이 약점이라는 것을 간파하고는 더욱 아이들을 앞세워 욕설을 퍼부었어요. 아들, 딸, 엄마는 아빠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못 살아. 라고 아이들까지 협박하면서요. 아이들은 울면서 엄마 이제 그만해 라고 이야기해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았어요. 불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아무리 모정이 없다 해도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욕설을 해대고 패드립을 할 만큼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도파민이라는 게 뭔지 상간남과의 쾌락 앞에서 이렇게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아내의 폐악질에 못 이겨 외박을 보내줘야 했어요. 그날이 하필 정말 추운 12월 12일이었어요. 아내가 상간남을 만나나 조마조마하며 한편으로는 아내 카드 사용 내역을 지켜보던 중 밤 10시쯤 아내 카드가 모텔에서 사용되었다고 찍혔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이었죠. 그 짧은 시간 엄청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모텔 간 걸까? 왜 친정이 옆인데 집 놔두고 모텔이지? 상간남하고 들어간 건가? 하지만 이런 현실 부정적인 생각은 끝내 상간남하고 들어갔구나로 결론 내려졌죠.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12시가 다 되어서 200km를 운전해 갔어요. 밤이라 차도 안 막히고 쉴 새 없이 달려서 2시간 만에 아내가 들어간 모텔 앞에 섰어요. 하지만 번화가라 길 옆에 차를 세울 수도 없었고 마땅히 숨을 곳도 없는 곳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그 밤중부터 핸드폰을 꼭 손에 쥐고 잠복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 중 가장 길고 추웠던 밤으로 기억해요. 손은 시렸고 몸은 덜덜 떨렸어요. 상간남과 같이 나오는 아내 동영상을 찍어야 상간소송을 해서 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추워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술 취해 비틀거리는 취객, 다정히 팔짱 끼고 아내가 들어간 모텔로 들어가는 커플들, 고성 지르는 아저씨들, 시끄러운 배달 오토바이를 수없이 쳐다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화장실도 가고 싶었고 새벽에 문을 연 편의점의 온기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모텔을 나올까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무심한 시간은 계속 흘러 날이 밝았지만 아내는 나올 기미가 안 보였죠. 핸드폰을 꼭 쥔 제 손은 추위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고 긴장감으로 인해 어깨, 목, 머리까지 아파왔어요. 오전 11시 그토록 기다리던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봤죠. 12년을 살았으니 못 알아보는 것도 이상했을 거예요. 저는 마치 신봉사 눈 뜨듯 눈이 번뜩였고 밤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던 핸드폰 동영상을 본능적으로 켰어요. 하지만 제 핸드폰에 담긴 영상은 아내 혼자뿐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상간남의 얼굴을 몰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차를 빼러 먼저 상간남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상간남도 저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게 상간남이 나가고 뒤늦게 아내가 나온 것이었어요. 빼박 증거 영상을 그 개고생을 해놓고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때의 참담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군요. 마음 같아선 당장 아내에게 달려가서 모텔에 누구하고 갔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에 피눈물을 삼키며 발길을 돌렸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다시 200km를 운전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 아들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아들, 일어났어? 아빠,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배고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못난 애비 같아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들의 말이 4년이 지난 시점에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 그때 제가 참 비참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런 감정은 점점 아내를 향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외박을 다녀온 아내는 한 이틀 기분이 좋아 보이더군요. 기분이 좋은 날만큼은 이혼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3일 정도 지나니 또다시 극심한 가스라이팅과 이혼 요구, 폭언이 시작됐어요. 물론 아이들을 앞세운 협박까지도요. 그리고 가스라이팅과 폭언을 멈추는 대가로 연말에 외박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3박 4일로 요구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그 극심한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는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대신 속으로 이를 갈았죠. 이번에는 꼭 증거 잡으리라고. 저는 여태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만 누구에게 며칠씩 맡겨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증거까지 잡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동생네 집에 3일 동안 맡기기로 했어요. 드디어 아내의 외박날이 왔어요. 외박을 가면 절대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기에 안심은 했지만 혹시 몰라서 아이들에게 엄마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놓고 추격전을 시작했어요. 제 차로 미행하면 들킬까봐 쏘카를 예약해서 뒤를 밟았어요. 첫날은 친구 집에서 자더군요. 그렇게 그해 연말을 쓸쓸하고 추운 차 안에서 맞이했어요. 새해를 맞은 1월 1일 오후 2시 차 안에서 먹고 자고 싸고 폐인처럼 잠복하며 멍해하던 그때 웬 차가 제 앞에 정차하더니 아내를 태우고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빨리 뛴 듯해요. 머릿속으로는 무엇을 생각한 것 같지 않은데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태운 그 차를 뒤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온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여태 겪어본 적 없는 초집중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월미도. 도착하자마자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입실하더군요. 몇 날 며칠을 증거 영상 찍는 것을 연습한 제 손은 부지런히 그 둘의 애정행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텔 팔짱 끼고 들어가는 영상, 다시 나와서 월미도를 아주 다정한 애인처럼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영상, 편의점에서 술인지 뭔지 사서 비닐봉지 들고 다시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 등을 확보했어요. 새해 첫날 저를 가엾게 여긴 신의 선물인지 저는 상간소송에 필요한 핵심 증거 2가지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쁘지 않더군요. 왠지 모를 공허함이 몰려오더군요.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누가 봐도 꿀 떨어지는 자세로 걸어가는 두 사람을 본 충격 때문인지 꼭 실성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두 사람이 들어간 모텔방으로 쳐들어갈까 고민도 엄청 했어요. 머리끄댕이 잡아내고 상간놈 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상담받던 상담사님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드렸죠. 저는 그 당시 상담사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쳐들어가지 마세요. 그 광경 2눈으로 직접 보면 멘탈 무너집니다. 아직도 부부 회복을 하고 싶다면 그냥 집으로 가세요. 그 광경을 직접 보면 영원히 부부 회복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런 불륜의 현장을 제 2눈으로 똑똑히 봐놓고도 아직 부부관계 회복을 할 거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월미도 모텔 608호였어요.
그렇게 문 앞에 서서 서성이기만 하다가 끝내 문고리 한번 잡지 못하고 뒤돌아 집으로 내려왔어요. 상간소송만 하면 둘이 끝날 거고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품고 그렇게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제 손으로 열어본 대가로 온갖 상상이 저를 괴롭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드디어 빼박진 거 잡았다. 기다려라 상간놈아. 니네 둘은 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들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